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14일 금요일 오후 12시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른 오전에 제임스 필란 변호사가 트윗을 통해서 리플이 테라폼네스 합의와 관련해서 추가 권한 통지서를 제출했다고 공유를 했습니다. 추가 권한 통지서란 최종 준비 서면이 제출된 이후에 새롭게 발견된 주요 결정이나 규정, 법령 또는 기타 권한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제출하는 건데요. 테라폼네스 합의 내용은 어제 방송을 통해서도 공유를 드렸듯이 미국 SEC가 테라폼네스와 환수금 약 35억 달러 그리고 판결 전 이자 4.2억 달러를 포함해서 44.7억 달러에 합의한 내용입니다. 44.7억이면 한화로는 약 6조 원 정도 되는 규모이고요. 그 중에 환수금이 약 78% 정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플과 LCC의 구제책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가 되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과정에서 테라폼네스의 합의 소식이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리플 측이 이번에 추가 권한 통지서를 제출한 것은 토레스 판사가 최종 판결을 할 때 이번 테라폼네스의 합의 소식을 참고해달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참고해달라는 것일까요? 결국에는 LCC가 리플에게 제시했던 벌금 20억 달러는 너무 과도하다는 것을 다시 어필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테라폼네스의 합의 금액과 그리고 LCC가 리플에게 제시한 벌금 금액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테라폼네스 사건의 경우에는 명백하게 사기 혐의입니다. 그래서 사기 혐의 플러스 투자자들의 엄청난 재정적 손실을 가져온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기 사건은 환수금으로 대부분 이루어진 44.7억 달러로 합의를 봅니다. 그러면 SEC가 리플에게 제시한 벌금 보시겠습니다. 우선 SEC가 기소한 리플 소송은 사기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에 대해서 어떠한 손해를 끼쳤는지 SEC가 제대로 입증을 못했던 상황입니다. 특히 ODA 사업 관련해서는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할인을 제공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쳐 놓아야 하고, 과거 리플의 기관 판매를 보시면 과거 리플의 기관 판매에 있어서 할인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A가 10% 할인을 받고 B가 20% 할인을 받았다고 A 기업이 더 손해를 보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은 협상의 능력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리플이 기관 판매가 7.7억 달러라고 치자면 그 중에 사업 비용 등을 다 빼면 마진이 얼마 남을까요? 그 금액을 SEC가 회수해야 하는데, 존디튼 변호사도 이야기했었듯이 벌금을 7.7억 달러보다 훨씬 작을 것이다 라고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SEC는 리플에게 20억 달러를 제시를 했고, 그 20억 달러는 시장에서도 평가하고 있듯이 사건에 대한 객관적 벌금 제시가 아니라 징벌적 성격의 벌금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플은 이 상황을 토레스 판사가 판결에 참고해 주기를 요청하기 위해서 제출한 서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벌금이 중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미 리플은 어느 정도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또 SEC가 제시한 것처럼 20억 달러의 벌금이 최종 판결에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도 않기 때문에 벌금 자체는 크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지만 소송의 전반적인 판결 분위기를 리플에게 우호적인 것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리플이 마지막 순간에도 소송에 전념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것은 소송이 언제 끝나느냐이고, 또 리플이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리플 CEO 브래디 갈링하우스가 XRP 레저 커뮤니티 서밋에서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리플과 SEC 소송은 훨씬 빨리 끝날 수 있다. 판사가 결정을 내릴 때 내리겠지만 여름이 끝나기 전이지 않을까 싶다. 이는 리플과 XRP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브래디 갈링하우스는 이번 리플과 SEC 분쟁을 통해서 규제 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미국의 현재 행정부와 SEC의 태도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지만
이번 소송이 끝나면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브래디 갈링하우스의 SEC에 대한 입장이 조금 더 유연하고 또 부드러워졌다고 저는 느껴지는데요. 최종 판결이 다가와서인지 아니면 이번 판결 이후에 대선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SEC와 리플의 갈등 종결을 기대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분위기로 또 해석이 됩니다. 리플의 미래가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최종 판결이 끝이 아니라 최종 판결 이후의 모습을 이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브래디 갈링하우스와 리플의 최고 기술 책임자 데이비드 슈워츠가 12일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동일 행사에서 무대에 함께 올라서 리플의 비전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요. 전반적인 내용을 딱 키워드로 정리를 하면 리플은 결제 인프라에서 시작을 해서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XRP 레저의 기능 확장, AI와의 협력, 그리고 글로벌 확장 및 규제 대응 등 다양한 계획을 통해서 암호화폐 생태계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다 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하나하나 이 비전을 뜯어보면서 대략적인 리플의 비전을 머리에 두고 계셔야 진정한 투자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소식과 연결해서 리플의 비전 중에 하나인 XRP 레저 기능 확장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자면 리플이 영국 암호화폐 거래소 아첵스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소식이 어제 밤에 들려왔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2025년까지 수억 달러의 실물 자산 토큰을 XRP 레저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XRP 레저를 통해서 다양한 실물 자산인 가령 부동산이나 미술 작품이나 저작권이나 금, 은 등의 토큰을 발행하고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바꿔 이야기하면 이 말은 앞으로 토큰화 사업 시장이 매우 커질 텐데 토큰화 사업에 관심이 많은 기업들, 기관들이 XRP 레저를 통해서 토큰을 발행하고 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XRP 레저를 진화시켜 나갈 것이다 라는 비전으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초자산 XRP의 가치도 같이 증대되는 결과가 올 것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XRP의 가치가 증대되기 위해서는 소송이 종료가 되면 결국에는 수요의 창출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리플이 XRP 수요 창출을 얼마나 해내느냐에 따라서 XRP 커뮤니티 그리고 XRP 투자자들의 관심의 지속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SEC 위원장이 상원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올 여름 안에 이더리움 선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전망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름이라고 하면 6월, 7월, 8월인데요. 그러면 8월 안에는 이더리움 선물 ETF를 승인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시장이 꿈쩍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 노동부에 의해서 5월 생산자 물가 지수도 발표가 됐는데요. 생산자 물가 지수는 통상적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에 앞으로 나올 소비자 물가 지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리 고려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수치가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수치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암호화폐 시장은 꿈쩍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역대 최장 기간의 횡보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92일 동안에 횡보하면서 가장 긴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또 애널리스트들은 이러한 안정세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대규모 상승 랠리를 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